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끼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최고점 환율 1150원 넘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는 이익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 결국 도쿄는 무관중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하락 변곡점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증시가 더 빠질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에는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기리분들이 원하시는 여가 생활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책 아니면은 드라마 이런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 1147원 또 넘었다. 하루 만에 또 연중 최고. 진짜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후반으로 올라 연중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깊이는 안전자산인 달러, 채권의 강세, 그러니까 금리 하락 등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니까 1147.4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연중 기준으로도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최근 미국 경제의 2분기 경기 정점 인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2까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불과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그 전쯤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증시가 빠졌는데 이제는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니까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은 1149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단 이틀 만에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는 당연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나오는 시각인 1160원까지 갈 수 있다. 이 시각이 진짜일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켓컬리 몸값 2.5조 인정받았다. 2254억원 투자 유치. 온라인 식품 전문몰 컬리가 2천억이 넘는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국에다가 상장한다고 하는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난리가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수요가 높아진 새벽 배송 시장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마켓컬리는 225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고 합니다. 컬리의 기업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2조 5천억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최근 빠르게 성장한 실적과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기술 투자와 새벽 배송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컬리는 사업 모델과 국내의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 후 한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거래소가 K유니콘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주가 들썩들썩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인 이상 야간 집합 금지. 수도권 4단계 12일부터 2주간.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번에 너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빠르게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다.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지난해 1월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거리두기 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는 가능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플만 모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2명이라도 모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모든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당연하겠죠. 클럽, 나이트, 주점, 포차 등의 업종에서도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 중에서도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그리고 스포츠 관람장은 무관중으로 운영이 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최대치를 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코로나가 시작하고 그리고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기 바래요. 포스코 배터리 투자 적중했다. 포스코 케미칼 주가 펄펄 난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 6.7% 올라 15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신규 투자를 통해 연간 6만 톤 규모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진다는 소식에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에 힘을 보탰다고 하네요. 포스코 케미칼은 8일 전날보다 6.7% 오른 15만 9천 원에 마감했다. 이날 포스코 케미칼은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해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투자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11만 톤의 해외 양극재 공장 건립을 추진하며 이렇게 되면은 2025년까지 국내외 생산 능력이 27만 톤으로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는 중장기 투자 계획은 신규 양극재 고객사 확보나 해외 투자 같은 신규 모멘텀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직적 확장 계획도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당장 실적도 좋다. 증권가에서는 양극재 중심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에 매출액 4,851억 원, 영업이익 354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 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고개를 쫙 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랑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버티는 거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 4월이죠. 그때 전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쿄올림픽. 도쿄 내 모든 경기장 무관중 결정.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도쿄도 내 모든 경기장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그리고 도쿄도가 아닌 경기장에 대해서는 무관중 경기 여부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올림픽 기간이 포함된 다음 달 22일까지 6주간 도쿄도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도쿄올림픽 23일 개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감흥이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빨리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재밌는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자 델타 겨냥한 업그레이드 부스터샷 개발 중. 한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있죠.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하지만 여기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테크 뭔가 한국 회사 같은 이름이네요.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한 백신 부스터샷 이거를 개발 중이며 다음 달 중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을 두 번째 접종한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세 번째 접종을 한다면 새로운 변이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걱정은 이건 것 같습니다. 기껏 또 만들었는데 또 그때 되면은 다른 바이러스가 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더블딥 우려의 코스피 조정.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락 변곡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내 영향보다 미국 금리가 급락하며 경기 회복세가 멈춘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하네요. 자, 최근 미국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하락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일종의 더블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그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딥이 무엇인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침체가 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부터 슬슬 다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오 센터장은 경기 회복 속도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양적 완화 등 정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경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명언이 있죠. 페드랑 싸우지 말라. 페드의 양적 완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곡점을 만나서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방어주로 갈 단계는 아니라며 IT, 자동차, 철강 업종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금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는 올라가는 더블딥 우려에 증시가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양적 완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져봐야 그냥 살짝 조정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한다면 IT 그리고 자동차, 철강이 떨어진다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기대분들의 전략을 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성인 절반 세컨드 잡 준비 중.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기릿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늙었을 때는 110세 시대, 120세 시대, 뭔가 욕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게 당연하겠죠. 어쨌든 한번 통계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한국 성인 남녀 중 2명 중 1명은 현재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평균 2.6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보자면 잡코리아 그리고 에듀윌이 현재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51.8%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정말 특이하게도 30대에는 68.8%, 그리고 40대는 71.8%, 그리고 50대는 81.8%로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이거 일 더 해야겠다, 다른 일 없을까, 이런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20대는 38.7%로 아직까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 참가자들은 두 번째 직업을 시작하고 싶은 시기는 지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직업을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혹시 기리분들도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알아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시도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기업 3개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 하반기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 성과 낼 것. 현대건설이 돋보였던 주택 부분에 비해 플랜트 및 토목 부분의 부진 때문에 올해 2분기 컨센서스에 머무는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몰려있는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에 성공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영업이익은 43.2% 증가로 이는 컨센서스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자, 주택 부분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2분기 국내 주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랜트 및 토목 부분의 부진 때문에 전체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 입찰 기회가 포진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기존 62,000원에서 6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대형 현장의 원가 투입이 본격화되면 상반기 부진했던 플랜트 및 토목 부분의 매출은 증가세를 맞을 것이라며 매출 회복 구간에서 해외 공사의 영업이익 기여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건설 최근 4일 동안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만약 기대분들이 현대건설을 좋게 보고 야 하반기에는 현대건설이랬어,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가 하락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컴투스 서머너주어 100년 전쟁 부진에 목표 주가 38% 하락. 자, NH투자증권은 컴투스에 대해서 서머너주어 100년 전쟁의 성과가 급격히 저조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고, 그러니까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종전 21만원에서 13만원으로 38.1%나 낮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13만원인데 지금 주가는 더 처참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1만 8,100원으로 오늘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닥을 다진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계속 슬금슬금 빠지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기대분들 중에서도 컴투스 주주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이 컴투스라는 기업이 V자로 갑자기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다음 신작 게임이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이브 목표가 12% 상향한 38만원, 리버스 가치 상승. 한국투자증권은 9일 하이브의 목표가를 종전 34만원에서 38만원으로 11.7%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를 종전 대비 상향하는 등
이에 따른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엔터 사업에 대한 목표 퍼 50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를 기존 4조 원에서 5조 5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용자 수의 증가와 유료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에 따른 PU, 유료 구독자당 가치 상승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도 증가했고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38만으로 올린 하이브,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갑자기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분명 장 초반에는 빠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1시 BTS의 신곡이 나왔죠. 일단 저 기릿은 1시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터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노래가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양전에 성공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 노래를 타고 다시 더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증시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빠졌다가 힘을 모았다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하이브의 주주분들이라면은 지금 바로 신곡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힘든 장이었습니다. 기대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혹시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다면은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릴렉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